제 이름은 김정희. 73입니다. 23세 결혼해서 50년을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아니, 살았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갇혀 있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며느리가 아닌 가정부처럼 대했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시댁 식구들 밥상을 차려야 했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설거지를 끝낼 수 있었죠. 며느리가 밥도 제대로 못해? 이게 뭐야? 빨래에서 냄새나. 다시 해. 청소 이따위로 하고 쉬려고? 구석구석 다시 닦아. 시어머니는 2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 후로는 남편이 시어머니 역할을 했습니다. 밥이 왜 이래?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이 안 나잖아. 집안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늙으니까 게을러졌어? 남편 박성민은 올해 76입니다. 정년퇴직 후 집에서 하루 종일 TV만 보며 저를 부려먹었죠. 여보, 물! 여보, 과일 깎아! 여보, 팔 좀 주물러줘! 자식 셋을 낳아 키웠습니다. 딸 둘, 아들 하나. 그런데 모두 제 편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편이었죠. 엄마, 아빠가 뭘 잘못했다고. 평생 돈 벌어온 게 아빠잖아. 엄마는 집에서 밥이나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뭐가 힘들다고. 5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숨을 쉬려고 해도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 느낌이었죠. 손발이 저리고 어지러웠습니다. 여보, 내가 좀 이상해. 병원 좀 가봐야 할 것 같아. 병원은 무슨, 나이 먹으니까 다 그런 거야. 아침이나 차려. 저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어요. 어느 날은 설거지를 하다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119를 불러줬죠. 응급실에서 각종 검사를 했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환자분 화병입니다. 화병이요? 내 오랜 스트레스가 쌓여서 생긴 겁니다. 일은 넘으신 분들한테 많이 나타나요. 특히 평생 참고 살아오신 여성분들. 젊은 여자 의사 선생님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뭐가 그렇게 힘드세요? 말씀해 보세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50년 동안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저는 50년 동안 한 번도 제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이제 70인데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의사 선생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일은도 요즘은 한창이에요. 앞으로 20년은 더 사실 건데 이렇게는 못 삽니다. 변화가 필요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어디 갔다 이제 와? 저녁은 누가 차려? 마누라가 병원 간다고 집안일을 내팽개쳐? 평소 같았으면 고개 숙이고 황급히 부엌으로 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당신 50년 동안 밥했어요. 이제 당신이 하세요.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이 알망구가 지금 뭐라고 한 거야? 50년이에요. 하루도 쉬지 않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했어요. 이제 못하겠어요. 저 죽을 것 같아요. 당신 미쳤어? 나이 먹더니 정신까지 나갔나? 아니요. 이제야 정신 차렸어요. 50년 동안 정신 못 차리고 산 게 미친 거였죠. 뭐야 이게? 자식들한테 전화해야겠어. 애들아, 니네 엄마 좀 봐라. 곧 자식들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아버지 편이었죠.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빠가 뭘 잘못했다고? 얘들아, 엄마 이제 못 살겠어. 나 나갈게. 엄마가 어딜 가요? 70이 넘어서 갈 데도 없으면서. 맞는 말이었습니다. 친정 식구는 다 돌아가셨고 친구도 없었어요. 50년 동안 집에만 갇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없으면 만들면 되지. 50년 동안
공짜로 일했으니 재산은 반으로 나눠야겠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제 옷 몇 벌, 통장, 결혼 반지, 그리고 낡은 사진첩. 엄마, 문 열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문을 두드렸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동사무소로 갔습니다. 저 남편한테 쫓겨났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머니 일단 앉으세요. 젊은 사회복지사가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제 이야기를 들더니 여러 곳에 전화를 했습니다. 할머니 일단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임시 거처가 있어요. 거기서 지내시면서 이혼 소송 준비하시고요. 기초생활수급 신청도 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73세 처음 받아보는 친절이었어요. 노인복지관의 작은 방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6평짜리 원룸이었지만 제게는 궁전 같았어요. 아무도 괴롭히지 않았거든요. 복지관에서 법률 지원을 받아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50년 결혼 생활이면 재산 분할 50%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이라 위자료도 청구 가능하고요. 정말요? 내 할머니가 50년 동안 가사노동 하신 게 다 경제적 기여로 인정됩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어딘가 모르게 불안했어요. 50년 동안 쉴 새 없이 일하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으니 오히려 불안했죠. 복지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노인 일자리 센터 가보세요. 일은 넘으신 분들도 할 수 있는 일 많아요. 노인 일자리 센터에서 급식 도우미 일을 소개받았습니다. 주 3회 4시간씩 일하고 월 40만 원을 받는 일이었어요. 40만 원이요? 네, 적지만 그래도 용돈벌이는 되세요. 저는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독거노인 어르신들 댁에 반찬을 배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일이었죠. 힘들지 않았어요. 50년 동안 밥해온 사람인데 이 정도는 일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첫 월급날 통장에 40만 원이 입금됐어요. 이게 다 내 돈이야? 50년 만에 처음 받아보는 제 이름으로 된 돈이었습니다. 집에서는 한 달 용돈으로 5만 원을 받았었거든요. 그것도 눈치 보며 원룸에서 혼자 편의점 김밥을 먹으며 저는 행복했습니다. 8개월 후 이혼 판결이 났습니다. 50년간의 가사노동은 정당한 경제적 기여로 인정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의 50%를 지급하라. 남편이 모은 재산은 4억짜리 아파트 한 채와 예금 2억, 총 6억이었습니다. 절반인 3억을 받기로 했어요. 아파트는 남편이 갖고 저는 현금 3억을 받는 것으로. 자식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엄마, 그게 우리 상속분인데 엄마 혼자 어디다 쓰려고. 너희가 걱정할 일 아니야. 내가 번 돈이야. 법정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73세 새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3억을 받고 저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1억 5천은 안전하게 예금하고 5천만 원으로 작은 가게를 하나 얻었어요. 정인의 밑반찬이라는 간판을 달았죠. 보증금 3천에 월세 50만 원짜리 작은 가게였습니다. 50년 동안 밥해온 경력이 있으니 반찬 만드는 건 자신 있었어요. 김치, 장아찌, 나물무침, 조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없었어요. 하지만 조금씩 입소문이 났습니다. 사장님, 우리 엄마 드시라고 사가는 건데 진짜 옛날 맛이에요. 혼자 사는 노인인데 이런 반찬 어디서 먹어요? 감사합니다. 단골이 생겼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분들.
바쁜 직장인들이 난이 찾아왔어요. 일은 힘들지 않았습니다. 50년 동안 더 힘든 일을 해왔으니까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이건 제 가게였습니다. 아무도 저를 괴롭히지 않았고 제가 주인이었죠.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노인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정희 선생님, 혹시 복지관에서 강의 하나 해주실 수 있으세요? 강의요? 제가요? 내 늦은 나이에 새 출발한 이야기를 다른 어르신들에게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요즘 힘들어하시는 할머니들이 많거든요. 저는 수락했습니다. 강의실에는 60대부터 80대까지 할머니들이 가득했어요. 모두 제 눈을 반짝이며 바라봤습니다. 저는 73세 이혼했습니다. 그 말에 강의실이 술렁였어요. 50년을 참고 살았지만 더는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갈 곳도 없고 돈도 없었지만 일단 나왔어요.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셨어요? 동사무소 가서 도움 청했어요.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우리도 도움받을 권리 있어요. 강의가 끝나고 여러 할머니들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남편한테 맞고 살아요. 근데 갈 데가 없어서. 저도 며느리한테 구박받는데 아들이 무서워서 말도 못해요. 저는 한 분 한 분 안아드렸습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70도, 80도 괜찮아요.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사세요. 3년이 지난 어느 날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정이야. 전 남편 박성민이었습니다. 5년 만이었죠. 많이 늙었더군요. 허리는 더 굽었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어요. 뭐 하러 왔어요? 저기 나 혼자 살기 힘들어서.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애들이 다 연락 안 받아 혼자 있으니까 외롭고 아프기도 하고 우리 다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성민 씨, 전 이미 당신과 법적으로 남입니다. 알아, 근데 50년을 살았잖아. 이제 와서 보니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겠어. 이 안에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싫어요. 정이야, 제발. 손님, 물건 안 사시면 나가주세요. 그는 한참을 서 있다가 눈물을 흘리며 나갔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그는 노인요양원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자식들이 한 달에 한 번도 안 찾아온다더군요. 저는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여러 곳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노인복지관, 여성단체, 심지어 대학교에서도 불렀어요. 73세 새 출발한 김정희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무대에 서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50년을 남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5년째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강연이 끝나면 많은 분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용기 얻었어요. 저도 이혼할 거예요. 엄마한테 이 영상 보여드려야겠어요. 엄마도 할머니처럼 사셨거든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지금 저는 78입니다. 정인의 밑반찬은 5년째 운영 중이고 이제는 딸이 하나 생겼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가게를 찾아온 50살 여성이었는데 저를 엄마처럼 따르더니 같이 일하고 싶다고 했죠. 지금은 제가 나이가 들어서 힘들 때 그 딸이 도와줍니다. 건강도 좋아졌어요. 화병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졌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노인복지관에서 강의를 하고 주말엔 복지관 친구들과 등산을 갑니다. 가끔 거울을 봐요. 주름은 깊어졌지만 표정은 밝아졌습니다. 예전엔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녔는데 이젠 고개를 들고 걷습니다. 어제 단골 손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장님, 진짜 젊어 보이세요. 78이라고 하면 아무도 안 믿을걸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짐 하나 버리니까 몸이 가벼워서 그래요. 오늘도 반찬을 만듭니다. 50년 동안은 누가 시켜서 했지만 이제는 제가 원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 차이가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73세 시작한 제 인생. 앞으로 10년, 20년. 저는 제 이름으로 살 겁니다. 김정희로. 사람들이 말합니다. 70이면 늦었다고.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어요. 아닙니다. 숨 쉬고 있으면 늦지 않았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